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단타에서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돌아간다고 해서 꼭 가는 것은 아니다. 반만 맞다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자주 쓰는 방법만 해도 단타로 쓰는 기법만 약 10가지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에 앞서서 저번 시간 거 복습 한번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 갈 구간이 많은 종목을 선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 구간이 많은 종목, 그리고 여기에서 음의 구름대를 돌려내고 양의 구름대가 나오는 이런 종목인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 돌아가는 것도 참 마음에 들고, 근데 내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추격 매수 하지 말고 기다리면 다 자리가 온다 그랬죠. 그럼 분봉을 봅시다. 자, 3분으로 봐도 되고 5분으로 봐도 되고 1분봉은 웬만하면 보지 말고 갑자기 있던 놈이 올라갔을 때만 1분봉을 보지 평상시에는 보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돌아가서 9시에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자, 9시 땡 치고 갑자기 갭이 떴는데 매물대를 넘어가는 2035원을 넘어가는 매물대 돌파 갭이 떴네요. 그렇게 된 다음에 갔다고 바로 따라가냐? 아니죠. 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봉의 중심을 한번, 지금 봉의 크기가 여기에서 여기니까 봉의 중심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밑에 있는 기준가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을 잡아주고 요만큼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나 한번 봅시다. 일단 거래대금은 돌아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추세는 좋습니다. 자, 밑에 꼬리가 보이시나요? 혹시 확대해볼까? 확대 안 해도 보일 겁니다. 자, 지금 차트가 옆으로 살살 밀리는데 그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2080원 75원짜리하고 아까 2062원짜리인데 지워볼게요.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자, 지웠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75원짜리 왔고요. 60원짜리 왔죠. 정확히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고 나서 움직임이 올라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쵸? 여기서는 그럼 매도 타이밍 언제 잡아야 돼요? 양음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종가상 하단을 잡는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양음이 부딪히는 자리가 지금 중심과 하단, 이 하단을 절대로 깨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이제 가면서 캔들을 좀 볼게요. 지금 자꾸 가려져서 제가 일부러 지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슈팅 나오니까 당연히 버리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데드라인 종가상 깰 때까지는 보유를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매수 정확히 여기에서 매수가 된 겁니다. 제 기법대로라면. 자, 그렇게 해서 이미 확보된 수익률이 일단 6.3에서 9.3까지 해가지고 3%가 이미 확보가 되고, 추가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이게 8%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옆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계속 보유죠. 자, 깨지지 않았으니까 계속적으로 보유가 맞겠죠. 그럼 언제부터 위기감 느끼라고 그랬어요? 자, 양음이 선택해서 섞여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종가상 224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탈 안 했어요. 자, 이탈 안 했습니다. 계속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밀집 캔들, 작은 양량의 밀집 캔들을 넘어갔기 때문에 짧게는 2290원, 길게는 227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길거나 아까 2270원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직은 이탈 안 했습니다만 위기감이 있죠. 계속 보유. 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보유. 자, 아직은 보유. 여기서 깨지면 일단 익절을 해야 됩니다. 자, 익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탈을 했을 때 익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익절이 들어간 거죠. 매수가는 어디? 여기. 그러면 총 몇 %가 대략 나왔나요? 약 한 뭐 6, 계산하기 대충 할게요. 뭐 6에서 여기서만 팔았어도 10%가 지금 수익이 나왔습니다. 단타 수익 10%. 요 정도면 된 거죠. 앞으로 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가더라도 내 것이 아닌 거다 생각하세요.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가는 척 하다가 다시 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리고 그게 추격 매수가 아니고 기다려도 자리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거는 반만 맞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공개할 텐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침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오전에만 단타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그 시간대에 힌트가 있겠죠. 무슨 힌트가 있어요? 바로 거래량에 대해서 힌트가 있죠. 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은 장이 끝났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아마도 9시가 됐을 때는 시작을 하면서 9시 반 정도 되면은 거래량 요 정도까지 이미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 남은 거예요? 7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7시간 동안 얘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벌써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이제 20분이 지났는데 전일의 거래량을 넘어가네? 또는 전일의 거래량의 30-40%가 돼버리네? 그러면 남은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거래량이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첫 시간에서 공부했었던 반만 맞다라고 했던 게 뭡니까? 거래량 터졌을 때 이미 들어가 버리면 늦는다고 그랬죠. 물린다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미리 선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답은 나왔네. 시작하고 나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최소 30에서 40% 이상 터지면서 또는 100% 이상 터지는 것이 좋겠네요. 단 전자주권은 방향성이 상방이냐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거래량에 대해서 추세가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나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이미 최소 30% 이상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뭐 70% 이상이 좋겠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한참 남았잖아. 7시간 반이 남아버렸는데 이 시간 동안 얘가 거래량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어제보다는. 그러면 뭐만 확인해주면 된다? 1번 거래량 추세, 2번 방향성만 확인해주면 된다. 그럼 이 방향성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어디서 확인할까요? 좀 이따 알아보고. 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아까 이 거래량하고 좀 맞물리는데 시간대를 잘 계산하자.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종목에 대해서 캐치하는 시간대가 늦어도 몇 시가 돼야 된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30분 안에는 늦어도 종목을 공략하려면 이 시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거래량 늘어가는 추세를 먹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방향성을 어떻게 알아보는 것인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방향성. 뭐 볼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딴 거 보고 오늘 했던 거를 해보자. 이거를 실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했던 거니까. 저희 회원들이 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가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시가가 여기였어요. 볼린저 상단과 그 단기 이평선 위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요만큼 발생돼 있었다고. 오늘 아침에 9시에 쥐똥만하게 보이지도 않게끔. 대신에 이제 저 수치를 보니까 어제 대비 100%가 살짝 넘어가고 있었다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요거를 공략을 했죠. 한 10분에 했나 5분에 했나 하여튼 뭐 그런데 첫 종목으로 나왔는데 조건이 일단 맞아 떨어지잖아요. 갈 자리가 있죠. 갈 자리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은 여기, 조금 먹으면은 여기 갈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에 합치가 되죠. 자, 그러면 분봉을 봅시다. 이것도 다 가능한 거고 쉬워요. 자, 3분으로 봐봅시다. 이미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9시에.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래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거래량이 뭐라고 그랬어? 매도하고 매수하고 합이라고 그랬지. 이 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팔더라도 거래량은 늘어날 거란 말이야. 뭐만 보면 된다? 방향성만 보면 된다. 그러면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을까? 방향성을 볼 때는 30분봉, 60분봉 보면 돼요. 쉬워요. 자, 봅시다. 여기가 60분봉이에요. 60분봉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되면 30분 보면 돼요. 뒤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9시가 딱 됐는데 이게 9시 30분에 종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다가 현재의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가다가 옆으로 가는데 이 옆으로 갈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가 됐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때리면서 방향을 위로 정해버렸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위로 갈 확률이 높아요?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위로 갈 확률이 높겠지. 그러면 방향성 체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저희가 배웠던 공략법이 먹히나 안 먹히나 봅시다. 자, 쭉 돌아가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처음에 움직일 때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여기까지 딱 왔어요. 뭐 긴장은 좀 타야 되겠죠 여기서. 근데 시가가 일단은 한번 깨져서 저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악 캔들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이렇게 단타 기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오늘이 2개째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하고 그 중에서 또 파생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서포트 셈 볼 때는 한 캔들 보고 얘기하더니 오늘은 왜 세 캔들 보고 얘기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접근하는 타이밍이 다르죠? 왜 달라요? 왜 다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변형되는 파생에 대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는 한 캔들에서 공략을 안 하고, 자, 왜 여기서는 한 캔들에서 공략을 안 하고 두 캔들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자, 왜 여기서는 한 캔들에서도 공략 안 하고 두 캔들에서도 안 하고 왜 하필 세 캔들 나왔을 때 하는데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방향성은 봤는데 아직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포지션을 어떻게 빨리빨리 옮겨 다니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장악봉이 나왔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요? 이번에는 중심 잡고 하단 잡고 이 하단이 곧 손절가로 잡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같이 따라 올라가 버리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서 한번 잡으랬어요. 52,000원 한번 잡고, 그다음에 뭐 51,800원 잡고,
여기가 또 손절가이자 매수 2차 매수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가다가 매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매수가 되네요. 자, 매수가 되죠. 매수가 1차 매수가 되고 2차 매수도 됐습니다. 꼬리로서 2차 매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양분할 매수가 됐기 때문에 봉의 종가상 이탈을 51,300원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를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시하면서 보는 거지. 그러면 자, 이탈을 아직 안 했어요. 계속 이탈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위로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자, 여기에서 아까 손절가이자 매수가 2차 들어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요쯤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딱 2번 들어간 거예요. 오늘 상한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핵심은 뭐다? 방향성이다. 그리고 거래량의 추세다라고 얘기했죠. 거래량의 추세는 뭐예요? 전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 지금 단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9시인데 벌써 거래량이 이렇게 나갔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거래량이 더 터지겠다는 얘기니까. 그거로 확인하면 되지. 그리고 분봉에서는 30분봉의 추세가 방향이 위로 정하냐 밑으로 정하냐, 요것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발상의 차이예요.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답이.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서 캔들 만들어 놓으면서 요만큼의 이 공간들은, 이 네모칸의 이 공간들은 개미가 만들 겁니다. 동그라미 공간에서는 세력이 만들고, 이 네모 공간에서는 개미가 만든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력이 돈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강의랑 저저번 강의 다 보시면 나와요. 핵심은 뭡니까?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호가창에서 파닥 하면서 단주 돌리면서 얘네가 유입되게 낚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쓰고 목표까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가? 1분 봉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봅시다. 1분 봉을 봤는데 시작해놓고 갈 수 있는 그림을 여기까지만 딱 만들어놨네. 이게 지금 세력이 하는 겁니다. 시가로에서 띄워놓고 일봉상 매물을 살짝 넘어가는 그림, 그 다음에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서, 이게 지금 1분 봉이잖아. 5분 봉상은 이게 꽉 찬 양봉으로 보인다고, 장대로 보인다고. 요거까지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구간은 누가 한다? 개인이 치고받는다. 자, 볼게요. 개인이 치고받는지 안 받는지. 자, 여기 구간에서는 누가 한다? 개인이 치고받는다. 여기서는 추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추격 매수하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어차피 내려와요. 따라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림 만들어졌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단주를 돌려야 되겠죠. 개미 유입시키려면은. 그럼 여기서 하나 둘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럼 최소한 못해도 캔들 자체가 길어지면 안 돼요. 짤막한 캔들로 여기에서 여기 두고 하나 둘 계속 쳐줄 거라고, 호가로. 그래야 유입이 되니까, 개인이. 진짜 그런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계속 거기서만 치죠. 틀려요? 맞아요. 계속 옆으로 쳐버리죠. 하나 둘 단주 돌리면서. 이거 단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차트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얘네가 단주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래 놓고 이제 돌파가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만큼의 그림만 세력이 만들고 나머지의 그림은 개인이 만든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만큼 구간이 세력이 만드는 구간이에요. 이만큼. 나머지 이거는 개인이 들어오든 뭐 기관이 들어오든 들어왔을 거라고. 쉽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에 대한 이 시간대를 보고 이 거래량 추세를 보자. 그 다음에 30분 봉에서 뭘 본다? 방향성을 본다. 30분에서 방향성을 본다. 이렇게 보시고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고 얘 아니면 어때? 딴 종목 하면 돼요. 종목 뭐 널리고 널렸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뭐 종목이 없어서 못합니까?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트레이닝, 그러니까 연습, 프랙티스 연습 계속 하시고 갈고 닦아야 돼요. 기회는 매일 와요. 내일도 장이 열려요. 오늘 놓쳤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열린단 말이야. 계속 연습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단타에 대한 기본 틀을 4-2부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부까지 한번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단타 스킬이 애지간하면은 뭐 제가 많이 쓰는 게 10매까지니까 지금 그 중에 하나 얘기한 건데 뭐 아셨죠? 되게 많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